1년 만에 이제 또 친정 어머니가 이제 그러니까. 치매 이 진단을 사람이 이제 참. 받았다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친정 어머님의 그 치매는 뭐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친정 오빠가 전화를 해갖고는 야 엄마가 아무래도 치매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제 속에서 확 올라와서 그 치매라는 그 스트레스 단어. 받지. 네. 그래서 아니 뭘 한다고 치매라 그래 내가 이랬어요 했더니 막 화를 내면서 엄마를 택시 태워서 보내라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그랬더니 왔는데 보니까 이때가 정말 12월 달이었거든요. 눈이 펑펑 내리는 날 오셨는데 정말 옷을 얇은 여름 지난 옷을 입고 오셨어 우리 엄마. 어머나 엄마. 그래서 보는 순간에 가슴이 정말 내려 끝이 진짜 아유.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모시고 이제 병원 갔더니 치매라고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마음속에 딱 생각든 게 야 내가 이 전 재산을 내가 들여서 엄마를 고칠 수 있을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말을 하면 제가 좀 힘든데 그 생각에 정말 제가 그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맞아요. 안 됐어가지고. 네. 그랬는데 그때 이제 진단 받으시고 12월 크리스마스 때 이제 진단을 받으셨는데 7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아니 네. 빨리 예, 돌아가셨어요. 네. 빨리 돌아가셨어요. 아유, 참. 그 어머님들이 진짜 연달아 치매가 찾아와서 마음이 좀 무척 힘드셨을 것 같은데 오늘 특별히 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을 아니 윤철 씨 편집도 써오셨다고요? 예, 제가 어머 지금은- 놀랍습니다. 아유, 그 참. 세상에. 어머니가 계신 이제 지금 그 봉안당 추모원에 갈 때면은 어머니에게 생전에 못한 감사 말 그거를 이제 편지로 적어서 읽어드리곤 했는데 오늘도 이제 조금 제가 써봤습니다. 어. 봄은 저에게는 특별한 계절입니다. 어머님과 제 생일이 봄이고 두 분 부모님의 기일이 봄이잖아요. 특히 5월은 가정의 달 그리고 또 어린이날이 있어서 저에게는 더욱 특별합니다. 백일장과 사생대회에서 상을 받으면은 어머님은 밝은 봄옷을 사주셨고 아버님은 야구 글러브를 사주시면서 윤철아, 그 운동도 잘해야 돼 남자는. 그래야 건강하면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되는 거야. 공부만 잘하고 이런 것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셔서 나는 봄이 되면 그런 게 다 눈에 선해. 또한 창경궁이 집에서 가까워서 매년 봄이면은 밤 벚꽃놀이를 같이 부모님과 같이 다니던 그때 생각이 아련하군요. 봄이 오면 5월은 두 분이 더욱 그립습니다. 곧 또 찾아뵙겠습니다. 큰아들 윤철 올림. 아우 먹먹하네요 진짜. 하늘에서 이제 어머님도 들으시고 기뻐하실 것 같으네요. 그래서 두 분 다 이제 어머니가 이제 치매가 오셔서 혹시 나도 치매가 걸리면 어쩌지 이렇게 무서워, 걱정이 크게 이제 많아. 걱정이 되고 네. 불안감이 크실 것 같은데 선생님 정말 두 분의 이 걱정처럼 치매가 진짜 이 유전이 아주 그냥 강한 질병이에요. 예, 맞습니다. 어. 그 많은 질병들이 가족력에 영향을 받지만은 그 중에서 특히 치매는 가족력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유전 위험이 그렇구나. 큰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력이라는 것이 당장 내 부모님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증조모, 고조모 등 윗대에서 치매를 앓았던 가족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치매 고위험군에 해당하는데요. 예, 실제 연구에 따르면 부모 중에 한 분이라도 치매 병력이 있으면 자녀의 치매 위험이 72%가 높아지고요. 거기다 치매는 모계 유전이 강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치매인 경우에는 자녀의 치매 위험은 최대 80%까지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사람들은 이제 공포를 이제 몰아넣는 이제 존재가 바로 아주 그냥 요 치매인데 선생님 이 치매가 와 이게 도대체 왜 생기는 겁니까? 왜 생기는 거예요? 예. 왜? 치매가 생기는 이유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체가 노화하는 것처럼 뇌도 늙기 때문이죠. 그래도 결국 눕는 거지. 뭐. 네, 이 나이가 들면 혈관에 뭐 콜레스테롤이 쌓인다 예.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거랑 유사하게 이 뇌에도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독성 단백질이 서서히 쌓이게 되는데요. 이 문제는 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우리가 이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가장 강력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고 그리고 치매 씨앗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준비된 화면을 같이 보실까요? 치매 환자 뇌 표면을 확대한 사진이거든요. 저 자, 사진 속에 보면은 저 회색 점이 있잖아요. 저게 뇌 신경 세포예요. 이들이 서로 이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잘 보시면요. 이 신경세포 주위에 갈색 물질이 둘러싸고 있어요. 갈색이야. 갈색 물질 갈색. 네, 이게 바로 치매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입니다. 저 녹슨 거 같은 거. 그렇죠. 이렇게 축적이 되게 되면 뇌 신경세포 간의 연결이 끊어지죠. 네네. 뇌 기능이 떨어지니까 치매를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는구나 저런 것 그럼요. 때문에. 예, 맞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뇌세포가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렇게 뇌세포가 손상되면 뇌의 부피도 줄어든다는 겁니다. 아, 뇌가 쪼그라드나 보다. 예,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정상인의 뇌는 빈틈없이 이렇게 꽉 차 있는 게 보이시죠? 네. 근데 반면에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는 확 쪼그라들었어요. 네, 확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아, 저렇게 되는구나. 노동도 굉장히 깊어지고 전체적으로 뇌의 부피가 감소한 모습이 보입니다. 저렇게 되는 거야? 쪼그라드네. 그리고 이 차이를 비교해 봤더니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는 정상인에 비해서 약 네. 3분의 1 정도 더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뇌 부피가 줄어들면은 네. 기억력, 인지 능력, 공간 지각 능력 등인 전반적인 뇌 기능이 떨어져서 결국 치매의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제 치매 공화국이 이제 코앞에 이제 와 닿고 이게 피해갈 수가 없는 건데, 근데 최근에 그 뭐 기사를 봤더니 우리나라에도 뭐 치매 치료제가 뭐 정식으로 뭐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가 나 있던데. 듣는데 치료제가 들어왔다고? 네, 이 희소식이 전해진 건 사실입니다. 진짜? 사실 이제 치매 인구가 늘어나면서 치매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또 많이 커졌잖아요. 다행히도 2024년에 알츠하이머 치매 인지 저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치매 치료제가 국내에 도입됐습니다. 자, 이 치료제는요, 바로 말씀드렸던 뇌세포를 파괴하는 주범인 베타아밀로이드를 표적해서 찾아내서 제거해서 이 치매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치료제죠. 정말 그야말로 희망적인 소식이잖아요. 못 쓰는 거 이거. 정말? 그런데 너무 죄송해. 왜요? 여기서 이 치매 치료제의 네. 일회 비용은 얼마일까요? 아, 이게 어마어마하구나. 아니 저 보면 안 되겠지 이건. 보면 안 되겠죠. 50만 원, 예, 예. 50만 원이면 난 2천 봅니다. 2천만 원. 2천요? 한 300? 와 너무 비싸다. 1회 300이면. 300만 원? 평균적으로 네. 1회 주사에 1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한 계산이 번만 되는데 맞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 치료는 현재는 이제 2주에 한 번씩 병원에 방문해야 2주에 한 되고 번씩 맞아요. 정맥 주사를 맞아야 되고 18개월을 해야 되니까 횟수로 하니까 36회가 되겠네요. 그러면 주사 맞기 전에 혈액 검사하고 그죠? 주사 맞고 또 혈액 검사하고 확인하고 병원 가고 하기 전에 MRI, CT 왔다 갔다. 찍어야죠. 이런 걸 모두 고려하니 네. 전체 치료 비용이 대략 약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를 동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동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환자분 상태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솔직히 고칠 수도 있고 조금 늦출 수 있지만 형편이 안 되면 맞을 수가 없다는 거네요.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경도인지장애다, 치매다. 그럼 벌써 어르신들이 다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 이런 만성 질환들 하나씩은 다 있거든요. 이 주사제가 효과적이긴 하지만 맞는 과정에서 뇌출혈이라든지 뇌 부종의 위험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만성 질환자분들한테도 약물 치료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아우씨 안 되네. 아주 안 되네. 그렇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치매가 환자가 늘어나는 속도와 치매가 더 우리 사회를 잠식시킨 속도와 의학 기술하고는 아직 차이가 있으니까 조기진단으로 예방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일단은 뭐 지금도 얘기하셨지만 치매는 무엇보다 이제 예방이 이제 중요한 건데 그렇다면 누가 치매의 늪에 빠지기가 쉬운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좀 위험한 것 같다. 누구인지 좀 알려주시죠. 위험한 건? 예예. 안타깝게도 치매 간병을 직접 하고 계신 분들인데요. 바로 치매 환자 가족분들입니다. 네. 치매 환자분들은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대부분 현재까지는 24시간 돌봄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온화하시던 분인데 갑자기 치매가 오면은 막 힘이 세지고 돌발행동하고 막 그러면서 이런 돌봄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치매 환자 가족분들은
체력 소모도 늘어나고 잠도 잘 못 못 자요. 주무시고 스트레스 수준이 점점 높아집니다. 문제는 이런 환경 자체가 뇌 건강에 부담을 줘서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치매 아내를 돌보던 남편분이 아내와 함께 내원했다가 배우자분도 검사해 보시죠 그랬다가 이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가신 분도 점점 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치매 환자 한 번 1년간 모시고 돌보는데 평균 비용이 약 2,600만 원 정도 쓴다는데 이거는 이제 연소득 대비 44%의 지출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이 드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수입도 없는데. 치매 걸리면 인생 자체를 그냥 다 무너지는 거야. 인생 자체가 완전히 끝나.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요. 치매는. 그래서 치매 환자의 보호자분들을 우리 의료진들은 숨겨진 환자로 보고 유심히 보고 있어요. 진짜 숨겨진 환자가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이게 어머님이랑 통장 찾아야지, 뭐 밥 해드리고 또 좀 있으면 또 통장 찾아야지, 뭐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머니하고 좀 비슷하게, 예, 약간 그 감기 걸린 사람 옴듯이, 예, 이 감정적으로가 이제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요.